네, 사회복지사 1급 문제풀이,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 기본 요소를 옳게 묶은 것은, 그래서, 요즘 힐러리에 대해서 어떤 지역사회적인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2번이 보시면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지리적 영역의 공유. 이게 지금 3요소죠. 지역사회 3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죠. 다음, 이제 영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었죠. 왜냐하면 그 연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인보 대표적인 것만 좀 그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토인비홀 설립 이것이 1884년. 자, 정신보건법이 제정한 게 1959년. 그리피스 보고서가 1988년. 그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 1971년. 자, 시범 보고서 1968년.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항상 꼭 암기를 하고 계세요. 이 문제 가지고 다른 회에서도 출제될 때 좀 돌려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만약에 연도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연도 문제 풀이가 나오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음, 웨일과 갬블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옳게 묶인 것은, 웨일과 갬블은 대표적으로 8가지 모델이 있죠. 그래서 뭐 더넷 모델이나 웨일과 갬블 모델이나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그 가지수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행동 모델, 사회계획 모델 요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모델들이 유사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모델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 모델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서니까 이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나오는 것이었죠. 이것은 계획가, 관리자, 프로포절 제안자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사회복지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역사회 연계니까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프로포절을 제안하는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죠. 여기도 뭐 프로포절이 있었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니까 뭐 협상가는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뭐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한 부분을 디테일을 요하는 출제였었어요. 다음,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역량 향상이네요. 자, 다양성 존중과 사회 가치를 공유해야 되겠고, 당연하죠. 자,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좀 해결해야 되죠. 하위 집단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이질성도 같이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동선의 추구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도 좀 문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 강조는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질성도 강조가 된다는데 이 그 문구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이죠. 옳지 않은 것은,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민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구성원 중심의 목표 형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가 아니죠. 이것도 혼동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 일반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죠, 개별화. 나머지 맞는 문제죠. 사회문제 구조 요인 반영, 지역 변화의 초점. 그리고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음 예시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로스만 모델이죠. 이 로스만 모델은 아주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스만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로 모델이 뭐냐면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배분과 권력 이양을 성취하고, 자, 여기까지죠. 자원 배분과 권력 이양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행동이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고도의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사회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은 사회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 행동과 사회 계획이 들어갈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스만의 모델 그 대표적인 게 세 개가 뭐냐면 사회 행동, 사회 계획, 지역사회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이후에 나오는 웰과 덤블이나 여기 그 모델이 뭐 6가지, 8가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까지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것도 이제 연도에 따라서 순서를 묻는 문제네요. 자,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 영향에 미친 주요 사건.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출. 이것은 1900년대죠. 1995년에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다. 이것은 2012년. 고요. 자,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됐다. 이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1989년에 됐고. 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자 없을지. 이것은 2000년대입니다. 2007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즘 이제 그 시험이 예전처럼 단위별로 하는 게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2000년대 내에서 이루어진 걸로 순서대로 나열하셔. 이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지만 일단 여러분이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나머지를 좀 더 세분하게 그동안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를 정리하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이죠. 자, 이 사회복지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국의 사회. 자,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그들의 자국의 사회, 그다음에 경제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요. 자,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이론이냐, 이거죠? 연결, 교환, 권력 의존, 갈등, 구성. 이것은 뭐 쉽게 나올 수 있죠? 사회 구성론이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나 구성, 유지, 그런 걸 내재화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다음,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죠. 이거는 뭐 벌써 답이 금방 나오네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은 그 사회복지, 지역사회 문제의 특성을 개발화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 강화는 아니죠. 이거 잘되죠. 나머지 맞죠? 주민활동가 복지 전문가 등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후 이 자활운동이 공적 전달 체계에 편입되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을 포함한다. 쉬운 문제였죠. 제공기관이 주도성을 강화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죠. 이거는 뭐,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실천 기술이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자, A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자,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향상시키기 하는 것은 뭐예요? 중개 영어 쭉 나오죠? 네, 조직하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 있고. 다음 61번이죠? 다음에 지시된 지역사회 이제 욕구 사정 기법이죠. 이게 이제 이 부분들 보기를 보시면 뭐 델파이 기법이 무엇이고 초점 집단, 뭐 명명 집단, 공청회, 지역사회 포럼, 사회 지표 분석. 자, 요 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 보시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 구성,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걸쳐 설문 과정을 반복하고, 설문 구성은 개방형으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유사한 응답 내용을 폐쇄형으로 한다. 여기서는 뭐예요? 네, 델파이 기법이 되겠죠.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연계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회복지사의 연계망 강화 및 확장, 그 다음에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서비스 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에서 팀 접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의제 개발과 주민의 의식화.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지역사회복지
복지 의제 개발과 주민의 의식하는 뭐예요? 인파워먼트죠, 인파워먼트. 지역사회 복지과 주민의 개발, 그러니까 그 연계 기술에 관한 설명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지역사회 복지 의제 개발과 주민의 의식하는 인파워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문제 해결은 다양한 정보 수집,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안과 실천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과정 수행 중에 실시된다. 잘못됐죠? 프로그램 과정 수행 중에 실시되는 것은 과정평가 또는 형성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찰 수정하는데 이게 제일 잘못됐고요. 5번은 뭐 당연히 정책을 수립할 때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다음 64번이죠. 자,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자, A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수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행동. 여기서 포커스가 이거네요. 다수인의 서명서를 전달한다. 설득, 청원, 의뢰, 지역사회교육, 정보제공. 이건 뭐야? 청원이 되겠죠? 연판서를 돌린다 그러잖아요. 다음,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옳은 곳은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박스에서 자,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들에 표출된 불만을 집약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의 조사 및 평가한다. 조사 및 평가는 조력자가 아니죠. 이것은 전문가 또는 분석가가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옹호와 대변을 한다. 이것은 뭐 옹호자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 목표를 가져간다.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조력자에서는 지금 이제 불만 지벽이 나왔죠. 그리고 조직화를 격려하고 또 추가할 게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또 하나는 공동의 그 목표를 강조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나오는 조력자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이 되겠고요. 다음이 이제 그 아른스테인이 분류한 주민 참여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한가 이거죠? 주민 참여 아른스테인이 8단계가 있죠. 이 부분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행정기관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한다. 기관이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설득시키고, 주민은 뭐예요? 단순 참여네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에 있어서 권력 분배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기간이 우선적인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주민회유, 협동, 정보 제공, 권한의임, 조작이 나오는데, 일단은 답은 조작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행정과 주민, 여기서 보면 행정과 주민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조작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그 주민회의는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사실상 어떤 그 형식적인 것만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협동관계는 뭐예요? 이것은 뭐 주민하고 행정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은 뭐예요? 행정이 주민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이임은 이것은 이제 주민 권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르스탄에 대한 주민 참여 관계도 거의 그 매회 출제가 되는 분야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조직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협의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알아야 됐던 문제였죠. 자, 일단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4번의 이제 실무분과입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 모니터링, 이것이 맞는 내용인데, 1번은 이제 대표 협의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는 그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 분과는 그 실무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변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구성 조직 면에서도 조금 변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이제 앞에 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죠.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과정을 올바르게 옳게 나타낸 것은, 자, 기역부터 비읍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여기서 하나가 빠졌네요. 좀 추가를 할게요. 비읍이 추진 비전 및 목표 수립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지 지문이 맞죠? 자, 기역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심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조사, 그 다음에 행정 재정 계획 수립, 의회 보고, 그 다음에 추진 비전 및 목표 수립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시장 조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시장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를 가지고 추진 비전 및 목표를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 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행정과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립한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보장협회에 심의를 거치고, 자, 심의 거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같은 내용이네요. 이 부분이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디귿, 비읍, 기역, 리을, 니은, 미음,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인 거네요. 자, 요 내용이 요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 요걸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앞서 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내용을 측정하고,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그 다음에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형성, 그 다음에 5번에 여기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시도지역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시도지역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이 여기 되겠죠. 그 다음 70번 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지표를 생성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읍면동이잖아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니까 그 지역사회 보장 그 지표를 생성하는 것은 시군구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읍면동 시군구,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계속 세 문제 이상 지금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 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내부적으로 그전에는 단순한 역할에 대한 거에서 뭐 실무 분과 분과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인원 이런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다음, 자, 자원동원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신청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 지원 사업으로 나눠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이게 잘못됐죠? 프로그램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도 긴급이 아니라 기능 보강입니다. 기능 보강과 기능 보강. 기능 보강으로 나서 진행을 한다. 그럼 이제 이것이 잘못됐고요. 나머지 볼까요? 자, 기업의 사회공헌센터를 통해서 기여 형태는 뭐 현금, 물품, 인력 등으로 다양하고요. 자,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은 이용자에게 기초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기부 물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원봉사를 양성,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5번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너블리스 오브 빌리지 실천을 위해서 아나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블리스 오브 빌리지, 그 다음에 아나 소사이어티.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 지원이 아닌 기능 보강이다. 다음, 사회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경제 영역은, 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조합원의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사회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확산한다. 그죠? 다음 3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해서 진행을 합니다. 영리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죠? 그 다음에 자활기업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비본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협동조합의 의미, 그 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자활기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묻는 문제였고요. 다음, 자, 사회복지 협의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읍면동 중심의 공공부분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한다.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시군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요, 협의회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각 기관, 그러니까 시군 기관별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하고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중심을 위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그 공동 유대감을 통해서 연강하게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회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협의체와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앞에 내용이 붙겠죠? 근데 이 부분은 상호 간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뭔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사례에 기업과 니은과 관련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A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독거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 독거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통합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이후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봉사단을 조직했죠. 그리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자, 일단 독거노인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을 했다고 했죠. 여기 사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사례 관리가 되죠. 이것은 사례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사례 관리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개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또 피드백을 하고. 자, 그 이후라고 그랬잖아. 이후에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봉사단을 조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주민을 조직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례 관리하고 주민을 조직한 이 부분이 되겠죠. 다음 자, 지역사회복지 마지막 문제네요. 자, 최근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직접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시, 복지보건 고용 연계 등 통합 서비스 강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성의 활성화. 현상이 아닌 거니까 이게 되겠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 개시. 그 다음에 2012년에 시군구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이 나와 있고 2013년에 사회보장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시는 우선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상 이번 시간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